실크로드의 천재 역경승과 동아시아 불교의 탄생. 제1부 실크로드의 아들 구마라습의 탄생. 쿠차 왕국의 왕자에서 불교 천재로. 프롤로그. 사막 위에서 태어난 위대한 번역가. 어느 날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광대한 사막지대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과 천산 산맥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문명이 교차하던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실크로드, 스시즈루라고 부릅니다. 실크로드는 단순히 비단을 운반하던 무역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상품이 이동했고 언어가 이동했으며 종교와 철학과 사상이 이동했습니다. 불교 역시 인도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문명 이동의 한가운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구마라스바, 구마라지바, 344, 3일깁사. 그는 인도 불교의 깊은 사상을 중국어라는 새로운 언어로 옮긴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동아시아 불교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개념과 표현은 사실상 그의 번역을 통해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처음부터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출가했고 위대한 학자가 되었지만 전쟁의 포로가 되었으며 마침내 중국 황실의 초청을 받아 동아시아 불교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제1장 쿠차 왕국, 동서문명이 만나는 땅. 구마라습이 태어난 곳은 구자 귀지, 쿠차 왕국이었습니다. 현재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쿠초쿠차 지역에 해당합니다. 4세기 당시 쿠차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한 오아시스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이 지역은 천산 산맥 남쪽에 위치하여 동서교역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인도와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중국의 전진 젠친, 후진, 후친 지역과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쿠차에서는 여러 문화가 공존했습니다. 인도 불교 문화, 페르시아 문화, 서구드 상인 문화, 중국 한족 문화. 이러한 국제적 환경은 어린 구마라습이 다양한 언어와 사상을 접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쿠차는 특히 불교가 강하게 발전한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사원과 숙녀가 있었으며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 경전이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제2장 왕족의 아들로 태어난 구마라습. 구마라습의 아버지는 구마염, 파토모엔, 생몰련, 미상이었습니다. 그는 인도 출신의 귀족 가문 사람이었으며 원래는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있었던 인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세속의 권력을 버리고 출가하여 불교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쿠차 왕국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왕족 여성인 디바치퍼, 생몰련 비상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디바는 쿠차 왕실 출신으로 당시 뛰어난 지성과 미모를 가진 여성으로 전해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구마라습입니다. 즉 구마라습은 인도 귀족의 혈통과 중앙아시아 왕족의 배경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출생 배경은 훗날 그가 인도, 불교와 중국 문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3장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천재성. 구마라습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어린 시절입니다. 고승전 카오성전에 따르면 그는 매우 어린 나이에 불교 경전을 암송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구마라습은 7세 무렵 어머니를 따라 출가했습니다. 당시 출가한 어린 승려였지만 그의 학문적 능력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소승불교, 셔청푸주 계통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특히 아비달마, 비더머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아비달마는 불교의 교리와 존재 분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사상은 크게 변화합니다. 제4장 대승불교와의 만남. 구마라습 인생의 전환점은 중앙아시아와 카슈미르 지역에서 이루어진 학문 여행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스승에게 불교를 배웠고 특히 대승불교의 깊은 사상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시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고 보살푸사의 길을 중시하는 새로운 불교 운동이었습니다. 구마라습은 특히 마냐보너 사상, 공콩의 철학, 중관학, 중관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사상적 기반이 된 학문은 용수룬주, 나갈주나 약 10억 1101호곡의 중관사상이었습니다. 중관사상은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훗날 구마라습은 이 사상을 중국에 전달하는 핵심 인물이 됩니다. 제5장 국제적 명성을 얻은 젊은 승려. 20배가 된 구마라습은 이미 중앙아시아에서 이름난 불교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기억력과 논리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 지역의 승려들이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당시 중앙아시아 불교 세계에서 중요한 언어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산스크리트어, 후차어, 토아라어, 중국어. 구마라습은 이러한 언어 환경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훗날 번역가로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철학의 의미를 중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사상가였습니다. 제6장. 그러나 역사의 폭풍이 다가오다. 구마라습이 활약하던 4세기 후반, 중앙아시아와 중국 북방은 거대한 정치적 변화 속에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북방 민족들이 세운 여러 나라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5호 16국 시대, 9호 16고 지대, 삼벙사삽십 3구였습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전쟁과 정권 교체가 이어진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중국 북방의 강력한 국가였던 전진 젠친의 황제 북연 후첸 338-385 제위 3573-859은 불교를 후원하고 서역 진출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쿠차 지역에 뛰어난 승려라는 소문을 듣고 구마라습을 중국으로 데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구마라습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중국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제1부 결론. 실크로드가 낳은 위대한 인물. 구마라습은 한 지역의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크로드가 만들어낸 국제적 인물이었습니다. 인도의 불교 사상, 중앙아시아의 문화, 중국의 언어와 철학, 이 세 세계가 한 사람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왕족의 아들로 태어난 어린 승려는 곧 전쟁의 포로가 되고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린 뒤 마침내 중국 장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아시아 불교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제2부 전쟁과 포로, 그리고 장안으로 향한 길. 구마라습을 둘러싼 전진후량후진의 격변. 프롤로그. 위대한 학자는 왜 포로가 되었는가? 역사에는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지만 어떤 인물은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 휘말리면서 새로운 역사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구마라습, 구마라지바, 344사서슬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중앙아시아 쿠차 왕국에서 태어난 뛰어난 불교학자였습니다. 수많은 경전을 연구했고 인도 불교의 깊은 사상을 이해했으며 이미 젊은 나이에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4세기 후반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뒤흔든 전쟁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중국으로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복자의 군대에 의해 붙잡힌 포로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포로가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 문명을 바꾼 위대한 전달자로 만들었습니다. 제1장 4세기 중국 5호 16국 시대의 혼란. 구마라습이 살았던 4세기 중국은 거대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를 5호 16국 시대, 9호 16고 지대, 삼벙사삽세 3부라고 합니다. 서진 시진이 약화되면서 북중국 지역에는 여러 민족이 세운 국가들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흉노, 흉노, 선비, 샌베이, 저미, 강청, 갈지 등 여러 세력이 경쟁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왕조가 빠르게 교체되었고 전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혼란은 새로운 문화 교류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역과 중국 사이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불교 역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제2장 불교를 후원한 황제 북연 후텐. 당시 북중국에서 강력한 국가를 세운 나라가 전진 젠친 3호의 세고입니다. 전진의 전성기를 만든 인물이 바로 북연 후첸 338-385 전진 황제 제위 3573-885입니다. 북연은 뛰어난 정치가이자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중국 북방을 통일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유명한 승려 보안, 도안, 3.123 파레보이 있었습니다. 보안은 중국 초기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고승으로 불경 연구와 승려 조직 정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북연은 도안으로부터 서역에 뛰어난 불교학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구마라습이었습니다. 제3장 원진의 서역 원정. 북연은 서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실크로드 장악, 경제적으로는 교역로 확보, 문화적으로는 뛰어난 인재 확보였습니다. 제봉 83년 이전 전진은 서역 원정을 추진했고 그 중심에 장군, 여광로광 338-399이 있었습니다. 여광은 전진의 장수로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서역으로 진출했습니다. 당시 쿠차 왕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중요한 국가였습니다. 쿠차는 불교 문화가 매우 발달한 지역이었고 구마라습은 그곳의 가장 뛰어난 승려였습니다. 원진은 쿠차를 정복했고 여광은 구마라습을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제4장 쿠차의 몰락과 구마라습의 운명. 쿠차 왕국의 패배는 구마라습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유로운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복자의 손에 들어간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여광이 처음부터 구마라 습을 존중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광은 불교에 깊은 관심이 없었고 구마라 습의 학문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여광은 구마라 습의 높은 지식을 시험하려 했고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구마라 습의 뛰어난 지혜와 인품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제5장 장안으로 가지 못한 17년 구마라 습에게 가장 긴 시련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원진의 황제부교는 383년 비수대전 세휴지잔에서 동진에 패배했습니다. 이 전쟁은 중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원진은 사실상 붕괴하기 시작했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졌습니다. 여광은 혼란 속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서역에 남아 후량, 구령, 386스 섬삼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구마라 습은 이 과정에서 무려 약 17년 동안 중국 본토로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쿠차에서 장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단순한 감금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 연구했습니다. 운전을 읽고 논설을 공부하며 중국 불교계에 전달할 사상을 준비했습니다. 제6장 후량과 구마라 습 여광이 세운 후량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구마라 습은 중앙아시아와 중국 북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산스크리트 불교 문헌에 정통했고 인도 철학에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승불교의 핵심인 마냐 사상, 공콩의 철학, 중관학에 대한 그의 지식은 당시 중국 불교계에서 매우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이미 불교가 들어와 있었지만 초기의 번역은 언어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도 철학의 미묘한 의미를 중국어로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구마라 습의 등장은 이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제7장 후진 요흥, 야옥흉의 초청 4세기 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후진, 삼폰 파세스 유이칠입니다. 후진의 황제, 요흥, 야오킹, 366-4벨윤요 후진 황제 제위 3국액 43인육은 불교를 깊이 신봉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구마라 습의 명성을 듣고 그를 장안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후량의 지배자는 쉽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후진은 군사력을 동원했고 고공 3년 구마라 습은 마침내 장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나이 약 60세. 젊은 시절부터 기다려온 긴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2부 결론. 포로였던 학자, 문명을 바꾸는 인물이 되다. 구마라 습의 중국해는 평범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과 정치, 왕조의 흥망, 실크로드의 변화가 만들어낸 거대한 이동이었습니다. 그는 정복자의 군대에 의해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장안에서 그는 포로가 아니라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은 중국 불교의 한계를 넘어설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구마라 습의 진정한 업적이 시작됩니다. 장안에서 펼쳐질 거대한 번역 사업, 수많은 승려와 학자들이 참여한 역경장, 그리고 동아시아 불교 사상을 바꾸게 될 경전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https 비록 네이버 커미션 일박쥐 미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후원 계좌 NH농협 352-2350-4419-13